할까요? 예. 강동원 외증조부 이야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2월 말이었어요. 그죠? 2월 말부터 강동원 그 증조부 얘기가 실실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내 기억엔 정확히 언제냐면 내가 박근혜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였다라고 언급했던 그 시점부터 실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강동원의 외증조부래. 외증조부는 뭐냐면 어머니의 할아버지야. 강동원의 엄마의 할아버지가 그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였냐면 이번에 3월 1일 집회 앞두고 3월 1일 집회 전에 나온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일본군 장교의 딸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일본군 장교 딸이니까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위안부 협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을 막 비난하고 이럴 때 이제 부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소녀상을 옮기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3월 1일을 앞두고 부산에 소녀상을 옮기라고 황교안이가 이제 했다는 게 들통이 났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그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 일본군 장교였고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 따위로 협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3월 1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탄핵의 또 하나의 근거로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내걸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 강동원의 왜 증조부 얘기가 막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 젊은 애들한테 퍼진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 그러면서 강동원이 좀 개념 있는 영화를 찍었다며 얼마 전에. 응. 강동원이 무슨 개념 있는 영화를 찍었대. 그 개념 있는 영화에 나온 강동원이 영화와 달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는 보지 말자. 마스터?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주도했다는 거야. 누구겠어. 딱 각이 나오지? 강동원이네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는 이미 나올 때부터 알려져 있던 일이야. 강동원이가 부잣집 자식이다. 그래서 강동원이가 굉장히 부유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금수저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강동원네 집안이 금수저인 거는 유명했어요. 그것도 경상도 쪽에서 금수저면 상당히 많이 그쪽이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증조부에 대해서 강동원이가 뭐 되게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보니까 그 동화약품? 확실해요? 동화약품의 부채포표 동화약품 그쪽이라며. 동화약품 쪽에 기사로는 그렇게 나왔었던데. 근데 이제 그 동화약품이 일제시대 때부터 나왔고, 일제시대 때부터인가 나왔고, 뭐 독립운동 자금을 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왜 증조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내가 궁금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왜 증조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왜 증조부의 이름을 외우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욕을 하려면 가령 뭐 외조부만 돼도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어. 외할아버지 정도는 생존했을 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증조부를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자기 본인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사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나쁘시고 도박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과거를 막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이 조상들의 부끄러운 면을 절대 강조하지 않잖아. 그죠?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일부러 도박을 좋아하시고 여색을 밝히고 뭐, 그랬던 과거를 막 알려주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 유전적인 그 문제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이 강동원의 이 외 증조부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건 제가 볼 때 이거는 박근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사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봐.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그거 아시죠?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였잖아. 근데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거 몰랐어요? 예. 몰랐던 분도 계시네. 예. 박정희 아버지가 그 이제 대구에서 그러니까 뭐 구민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구 사범학교에서 꼴찌를 했대. 간신히 졸업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얘는 그 당시에 그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칼 차고 애들을 막 협박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별로 이제 칼을 쓸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가 일본군 육군사관학교에 자기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번 좌절한 박정희가 일본이 이제 중국의 북부 지방을 차지하고 거기 괴뢰 정부를 세워요. 그게 만주국이라는 나라야.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일본군이 이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어. 그리고 그 일본군 그 만주국에다가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보내요. 훈도 박정희 이래갖고 이제 혈서를 보내서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달라. 견마지로가 뭐냐면 개처럼 말처럼 충성할 테니 자기를 좀 뽑아달라. 그래갖고 이 만주국에서 만주군이 이제 그 박정희를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편지를 보냈을 때는 한번 떨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붙어가지고 그 뭘 했냐면 소위 이제 만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군 토벌하는 부대,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부대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박정희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박정희가 그 독립군 토벌하는 부대에서 훈장을 탔다. 독립군을 토벌하는 짓을 해서 훈장을 탔다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군 앞잡이도 아니고 일본군이었던 거지. 일본군 장교였고 독립군을 그 토벌하러 다녔던 일본군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그 일본이 갑자기 망하니까 이 박정희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야. 갑자기 망하니까 군복을 벗고서는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로 돌아올 때 몰래 같이 덩달아서 들어와서 대구에 잠입해 있다가 그 사촌형인가 작은 형인가가 야, 너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공산당 당원이 되는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이제 남로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남로당에서 꽤 높은 그 직급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신분 세탁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또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그 군대에 들어갔던가 하여튼 뭐 그랬어. 그래서 얘 경험이 남로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로당에서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제주도 4.3 항쟁이 터지고 4.3 항쟁 때 여수 순천 지역에 그 군인 경찰들이 내려가서 제주도를 완전히 토벌을 했단 말이야. 다 풍지박산을 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돌아온 군인 경찰들이 진보적인 군인 경찰들이 그때 제주도에 3개의 선거구 중에 2개는 선거를 못했다. 제주도에 3개의 투표구가 있었는데 그 하나만 투표가 가능했고 2개는 투표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48년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의 진실이야. 진보적인 군인 경찰들이 그때 제주도에서 봤는데 그때 막 제주도민들을 막 다 죽였고 그리고 3군데 중에 2군데는 선거 자체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 투쟁을 10월 달에 벌이는 거야. 그러자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그 진압을 하면서 이 뒷배경에 공산당이 있다.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당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그때 박정희가 잡히는 거야. 여순 사건 때문에 공산당 일제 검거로 잡혀.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 남조선 노동당 당원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당원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당원들의 이름을 대고 지 혼자 살아나온 거야. 그게 박정희의,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게 이승만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순 사건. 그래서 여순 사건 때문에 그 남노당 당원들을 일제 검거할 때 박정희가 잡혀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백선엽이가 살려주고 그때 남노당 당원 명단을 넘기고 목숨을 부지한 게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일본군이었다가 남노당 당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인으로 이렇게 막 신분을 세탁하면서 성공을 위해 나아갔던 박정희가 민주정부의 4.19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이거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네. 처음 들으신 분이 한 분. 몇 분 되네. 이게 이제 평일날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일요일날 방송에서는 또 처음 하니까 일요일만 들으시는 분은 또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백년 전쟁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백년 전쟁.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들어가시면 거기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이 떠 있어요. 첫 번째 게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게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야. 네. 그래서 그 박정희에 대한 부분, 박정희 남노당 활동은 역사인데 법원 폄하로 자의적 판단. 저게 무슨 얘기지? 박정희가 남노당 활동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폄하라고 했어? 언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박정희에 대한 폄하라고 법원에서 인정했대? 박정희 남노당 활동은 역사인데 법원에서 폄하로 판단했다. 2014년에 선고가 났었구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큐 백년전쟁 징계 정당 판결에 반박. 찬양하는 내용을 안 넣었다고 문제 삼아. 지나친 엄숙주의. 이게 최종 판결이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였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야. 이 사건은 뭐였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 사건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시민방송이라는 R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블 방송에 있던 TV인데 그래서 이 케이블 방송에서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내용들을 방송해주는 프로였어. 근데 여기에 백년전쟁이 나간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했어. RTV를. RTV라는 요 시민방송을 징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나쁜 내용만 있고 박정희의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프로라서 이 RTV의 그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다. 라고 이 법원에서 이 RTV를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건.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죠? 여전히 민족문제연구소에 가면 볼 수 있죠? 2014년도 9월에 이제 이런 짓을 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슨 폄하냐. 그런 짓거리를 말든가.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걸 보면 박정희의 과거가 다 나온다. 내가 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것들을 징계해야 돼.
저것들을 징계해야 돼? 좌우지간. 이 강동원의 외 증조부 문제는 내가 볼 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부각될까봐 3.1절을 앞두고 그 황교안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그 다음에 박근혜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황교안의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치우라는 명령, 이것 때문에 박정희의 과거가 막 드러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강동원 외 증조부 문제로 물타기를 한 거야. 강동원으로 물타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강동원의 외 증조부가 친일파일 수 있다고 봐. 예. 지금 부자들 중에 이 금수저들 대부분은 조상이 친일파야.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강동원 외증조부 사건은 뭐라 그럴까? 연예인 스캔들로. 사실 그래요. 강동원 외증조부에 분노한 애들한테 왜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인 거는 침묵하냐고 한번 물어봐. 강동원의 외증조부가 친일파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한테 너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던 건 아냐? 그럼 한번 물어봐. 뭐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진짜 물타기 한 새끼들이야. 그러면 강동원이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강동원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치인이야? 강동원이는 일개 그냥 연예인일 뿐이야. 그죠? 일개 연예인일 뿐인데 그 연예인을 가지고 막 그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아니 강동원이가 왜 증조부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어? 하늘에서 딱 보고 우리 조상으로는 왜 증조부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왜 조부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럴 수 있냐고. 나 보니까 외증조부가 친일파인데 어쩌라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강동원보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야. 강동원이가 위안부 협상을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강동원이가 일본군 소녀상 옮기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일본군 장교 딸인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그 위안부 협상을 굴욕적으로 하고 그나마 그 돈 100억 원도 삥땅 치고 있다며. 지금 지들끼리 막 사무실 운영비 쓰고 있다며. 미친년놈들이. 근데 부산 소녀상 옮기라고 지시한 것도 황교안 박근혜 커플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황교안으로 가야 되는데 엄한 연예인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이게 언제나 정치적으로 지네들의 욕먹을 사건을 언제나 연예인한테 물타는 거. 이거 언제쯤 이 버릇을 안 할 거냐고. 이회창 아들들 그 몸무게 미달이라고 핑계대고 군대 안 간 거 터지니까 그 유승준 문제 터트려갖고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지? 무슨 하여튼 지네들에게 무슨 자기네들 마약 사건 터지면 지네들 마약 사건 터지면 연예인 마약 사건 터트려갖고 물타기 하고 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 강동원 외 증조부의 친일파 사건은 친일을 했냐 안 했냐. 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저 외 증조부 몰라요. 예. 무엇보다 저는 제 외조부의 이름도 몰라요. 예. 제가 제 외조부의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딸이 자기의 외증조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몰라.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아요? 보통 친할아버지는 알아. 왜냐면 이게 족보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우리도 기자 영자 쓰신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네 그 학렬이 강자 쓰셨다 뭐 이런 건 아는데 외가 쪽은 잘 몰라. 외삼촌들 이름도 우리는 모르고 자란 세대야. 우리 세대는 이제 성장하면서 솔직히 이모나 외삼촌이랑 거래를 많이 안 했어.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으로 이제 가는 중이잖아. 우리 때만 해도 외가 쪽에서는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난 사진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몰라. 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알아도. 예, 근데 이제 진짜 이 강동원이의 외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가지고,
족보, 저는 외가 쪽에서는 족보를 못 봤어요. 예, 외가 쪽 족보는 몰라요. 우리가 딸만 셋이기 때문에, 딸만 셋이고, 우리 그 외가가 진주 빌란 때, 진주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거기를 떠서, 이렇게 그, 외할아버지가 떠돌아 다니셨대. 그러니까 이제 뭐 족보나 이런 거를 있어도 숨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주 밀란과 관계된 집안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우리 그 청년 학생들한테 그 강동원의 그 외 증조부에 대한 비난보다, 더 가까이 그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던 박근혜를 먼저 비판해야 된다. 아마 지금 강동원의 아버지가, 아니, 강동원의 외증조부에 분노한 사람들은 아마 박근혜 아버지가 닭깎기 마사오라는 건 잘 모를걸?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강동원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 이제 망치 부인의 방송 계획.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쩜 망치 부인이 갑자기 방송을 끝내야 될 수도 있어.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이,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진행하다가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방송을 그냥 팍 끝내야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1시간 뒤인가가, 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예. 선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뭐 대선 후보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답변 하나만 나가도,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한마디만 해도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뉴스가 가능하냐. 근데 아무래도 이 중심 뉴스가 대선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예. 대선 뉴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시사 방송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 이제 망치 부인이 시사 방송을 일단은 좀 멈춰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도 공지 좀 잘해주세요. 예, 마지막 방송에다가, 망치 부인, 이제 탄핵이 지금부터 공지를 좀 올려주세요. 탄핵이 가결되면 시사 방송은, 당분간 쉽니다. 요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사방송은 아무래도 좀 중단을 해서 한 열흘 정도 방송을 좀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15년 9월부터 16년을 지나 17년 3월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멀쩡한 특급 전사의 강철 체력이 기절하는 일정을 제가 15년 9월부터 쭉 강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김에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시사 방송도 아무 방송도 안 하고 쉴게요. 예. 열흘은 쉬고, 근데 이제 열흘 이상 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망치 부인이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파트너 BJ는 15일 이상 방송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탄핵이 딱 가결되면 한 열흘 정도를 쫙 쉬고, 그리고 난 좋은 제도다. 좋냐? 그래서 열흘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9일이나 20일경부터 그냥 생방송, 망치 부인의 그냥 수다방.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수다방은 뭐가 될지 몰라. 그냥 정치와 시사 이야기만 아니면, 예, 정치와 시사 이야기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대선과 무관한 뉴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고, 그냥 생활수다. 그냥 수다방, 생활수다방. 그래서 먹방도 하고, 예, 먹방도 하고, 요리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방송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수다방,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인트로만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BJ분들이
방송 같이 하자 그러면 합방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합방했을 때 무슨 대선 후보 얘기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협조 요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시사 방송은 대선 때까지는 중단을 하고, 예. 대선 때까지 중단하고 생활 방송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다가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뽑힌 대통령 까기 방송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망치부인의 계획.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망치부인의 계획이, 그래서 시사방송만 듣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사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그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든지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를 잡아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 2달 정도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야권이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또는 막상막하 분위기라면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방송을 할 텐데, 이번에는 그 야권이 막상막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기쁘게, 예, 까기 위해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 한 열흘 정도 휴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메모에도 탄핵 결정되는 날부터 열흘 동안 쉬고, 그동안에 시사 방송은 중단된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시사 방송은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열흘 뒤부터 생활 방송을 할 거다. 인트로만 그 생방송 한다라는 거를 대선 때까지, 예, 대선 때까지 인트로 방송만 한다라는 거, 예. 그런데 그럼 왜 그 방송을 아예 접지 그걸 하냐? 내가 파트너 BJ라서 방송을 안 하면, 파트너 BJ를 잘려. 그래서 내가 한 열흘만 쉬고 돌아와서,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을 시작할 차례야.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 시즌 11. CSI가 시즌 13가 있었지?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을, 저기 때 시작할게, 돌아와가지고. 네. 파트너 BJ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직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파트너 BJ는. 그래서 다른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하고는, 예, 다른 매체하고는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인터넷 방송 매체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프리카하고만 방송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500명이 넘는 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혜택을 받는 방이야. 응, 응. 그래서 한 스티커 혜택만도 한 100몇십만 원어치를 주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전속 BJ. 전속이야.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유튜브로 못 가요. 난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 연예인이야. 자, 그래서 이제 파트너 BJ를 잘리지 않기 위해서 망치 부인이 열흘만 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번 주 돌아오는 6, 7, 8, 9 방송합니다. 예. 6, 7, 8, 9 방송하고요. 만약에 9일이 선고가 되면 9일날 선고 직전까지 방송할 거야. 예. 만약에 이제 그 전날 방송, 만약 아침에 방송이 발표가 난다면 내가 이제 8일날 방송하고 그 8일날 방송한 걸 9일날 선고 직전에, 아니지.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모든 얘기는 탄핵이 인용되면 중단하는 거야. 탄핵이 인용되면 방송을 중단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더 열심히 방송하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계속 방송하고,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머니까, 6개월 전부터만 방송을 조심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 당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발표가 나온 순간 재방송도 중단된다. 같이 생방송을 보고 있을까? 탄핵 선고하는 날 생방송 같이 보다가 그 탄핵이 그 인용됐다 자막 뜨면 바로 그냥 방송을 접는 거야. 네. 알았죠? 네. 탄핵이 인용되면 방송을 접는 거야. 탄핵이 기각되면 뭐 광화문으로 또 가야 되겠죠? 제발 그러면 안 돼. 죽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드렸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예, 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인데 내일 낮 3시? 예, 내일 낮 3시쯤에 방송 시작할게요. 예, 그래서 내일 2시는 좀 빠듯하고 내일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방송하고 그리고 화요일 7일 날은 2시부터 7, 8, 9는 2시부터 내일은 낮 3시. 예. 내일은 낮 3시에 방송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뭐 혹시 망치 부인한테 뭐 좀 서운하시거나 이런 거 없죠? 예. 자. 과연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네. 이번 주에 탄핵이 인용되면 2달 동안은 장작 부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수다방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인생 수다방은 이제 일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인생 수다방을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이제 뭐 수요일 저녁에 한다든가, 그래서 뭐 한 9시 반부터 뭐 11시 반까지 인생 수다방을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는 그냥 생활 수다방. 그러다 또 모르지 어느 날 필 받아서 지난번처럼 그네 친구 박시소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창작 소설이 막 나올 수도 있죠. 인터넷 소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생활 방송의 주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그 선한 능력으로 보면 믿음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한다고. 망치 부인의 아이콘이 뭐야?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시련이 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끝까지 들이대는 스타일이죠. 그게 이제 망치 부인의 캐릭터인데, 뭐 선거법 때문에 막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 긴장하고 이미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월, 화, 수 기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우를 유지하고 서서 그분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싸움의 끝을 봐야 된다. 일단 이거는 탄핵만 되면 그 뒤에 과제들은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붙들고 싸워가야 된다. 저는 그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최성이든 누구든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대통령과 저는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같은 기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계속 비판하면서 감시를 해야 그가 권력의 달콤함에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 길을 열심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왜 올바른 권력을 세워내야 되는가?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어느 날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방송에서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90도로 기울어진 배 안에서 네! 라고 외치면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이 손톱이 뭉개진 채로 시신이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1055일이 지나도록 그 사건의 배경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누가 잘못했는지 왜 그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밝혀내질 못했어요. 무엇보다 아직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아이들과 그 차가운 뱃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모두 찾아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대통령을 바꾸면 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 바꾸면 더 가열차게 싸울 거예요. 9명의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서로 타협하고 과거를 잊자?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가습기 첨가제 이 책임자들 끝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라면 부관 참실해서라도 나는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상식이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아마도 저는 새로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또 무참히 깨지고 욕을 먹겠죠. 미친년 씨발년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그 욕을 먹는다고 해서 저의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죽은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시고 저는 제 안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우리 방 시청자들이 이 거룩한 투쟁에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예. 함께 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과 꿀잼을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예, 4,957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을 하셨어요. 업을 안 하고 도망간 수백 명은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우리 허락받은 업로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오늘 후원 못 하셨다고, 예, 먼저 후원하신 분들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했고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3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영 후져가지고요. 예, 힘찬 방송 못해서 죄송하고, 내일, 예, 내일